안녕하세요. 저는 톡채널 개발 파트의 카야라고 합니다. 저는 DA 개발 파트의 리치라고 합니다. 리치 혹시 DA 개발 파트는 어떤 파트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다들 카카오톡 사용하시면서 채팅 탭에서 상단에 광고가 뜨는 걸 보셨을 텐데요. 저희 파트에서는 그 카카오톡에 들어가 있는 광고 관련해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카야, 그러면 톡채널 파트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톡채널 개발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한 번쯤 사용해봤다면 보셨을 수 있을 텐데요. 사업자분들이 본인의 비즈니스나 브랜드를 카카오톡 내에서 홍보하고 다양한 정보나 혜택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질문 카드를 뽑아서 하나씩 답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 입사한 지 9개월 차인데 리치는 입사 전과 가장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입사 전과 가장 달라진 점은 외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이전에 학교 과제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는 생각 없이 그냥 코드를 막 짰었거든요. 특히 실행을 했을 때 에러가 나면 단순하게 에러 코드를 복사하고 난 다음에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스택 오버플로우에 들어가면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짜둔 코드들을 보고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다시 실행했을 때 에러가 해결이 되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코드를 개발했을 때는 이제 단순하게 돌아가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코드를 제가 왜 이렇게 짰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처음에 프로젝트 진행했을 때 작업을 해서 플리캐스트를 생성을 했었는데 질문의 대부분들이 리치가 하신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데 혹시 이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 있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고민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코드를 보고 그냥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작성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 당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코드를 작성할 때 제가 생각한 방법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보고, 그다음에 제가 그 방안 중에 어떠한 방안을 결정했을 때에는 제가 왜 이 방안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위키에 정리를 해서 제 나름대로 차곡차곡 정리를 해두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런 비슷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된 게 이전과 가장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카야는 어떤 점에서 가장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 코드를 짜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내 코드가 누구를 위한 코드냐의 관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입사 전에는 학생이다 보니까 혼자만의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코드? 내가 보기 좋은 코드를 짜는 게 저의 주안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관점이 바뀌고 나서 제 코드를 보니까 부끄럽지만 콩글리시도 많이 섞여 있고 나만 알 수 있는 코드들도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에는 같은 아웃풋을 내는 함수가 있다면 무조건 짧은 게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어거지로 줄이려고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자분들도 보시는 코드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코드, 책 읽듯이 쉽게 읽힐 수 있는 코드를 짜려고 지금 많이 노력 중입니다. 제가 다음 카드 뽑아볼게요. 네. 카야, 일을 하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접하게 되었을 텐데요. 혹시 새로운 기술을 접했을 때 본인만의 공부법이 있을까요? 물론 프로젝트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저는 관련된 서적을 찾아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엄청 똑똑하신 분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책이잖아요. 그렇게 엄선된 예제들을 따라하다 보면 쉽게 머리에 들어오기도 하고, 사실 예제들을 따라한다고 결과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배우는 점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책 이외에 관련되어 있지만 책 이외의 내용들을 구글링하면서 그 빈 틈들을 제가 포스트잇이나 직접 필기를 하면서 채워나가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럼 리치는 주로 어떻게 공부를 하세요? 저도 카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요새 저희 파트 내에서 쿠버네티스 관련해가지고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책을 사서 각자 발표할 부분들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발표를 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발표할 내용을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위키에 정리를 해서 나중에 또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할 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다른 개발자뿐만 아니라 여러 직군의 분들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협업 툴들을 사용해 보셨을 텐데 이전에 사용해 본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 사용해서 어렵진 않았나요? 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제 사용을 했었죠. 왜냐면 대학교 때부터 깃에 대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대학생 때는 정말로 깃을 그냥 사용만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렇겠지만 마스터 브랜치에다가 저 혼자서 커밋을 하는 식으로 작성을 했고, 만약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마스터 브랜치에 푸시를 하다가 컴플리트가 나서 어떤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머지 컴플리트를 해결하는 식으로 했었는데요. 일을 하게 되면서 저희 파트 같은 경우에는 깃플로우 전략에 따라서 깃을 사용하고 있는데, 깃플로우 관련해서 사용을 하면서 리베이스나 체리피카 같은 다양한 기술들을 이제 처음 써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당한 적도 많고, 특히 최근에 리베이스를 하다가 제가 작업했던 내용을 날려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엄청 당황을 했었거든요. 네, 다행히도 파트원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쉽게 복구는 해서 다행이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좀 아찔합니다. 혹시 그러면 카야는 뭐 다른 툴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게 힘들었거나 했던 점 있을까요? 저도 깃은 학생 때 사용을 해봐서 조금 어색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금방 익힐 수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웠던 건 저는 지라나 위키 같은 글을 작성하는 툴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개발자의 고질적인 글을 못 쓰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글을 쓰는 게 너무 어려웠고, 무엇보다도 사실 위키를 왜 작성해야 하지? 라는 생각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업무를 숙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들이 작성하신 위키를 되게 유용하게 참고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가 내 프로젝트를 참고할 일이 생기면 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지금은 글을 잘 작성하진 못하지만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제가 뽑아볼게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회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데요. 제가 코드를 리팩토링을 해서 이제 그 코드가 리얼에 배포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배포가 나가자마자 갑자기 알림방에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쭈쭈쭈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엄청 당황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제가 작업한 부분이더라고요. 되게 당황을 해서 어쩔 바를 모르면서 이제 긴장하고 있었는데, 같은 파트원 분들이 리치 괜찮다고 그냥 우선 침착하고 이제 이 부분 리치가 작업한 부분이니까 리치가 확인해서 이제 대응해서 빨리 핫픽스 나가면 된다. 너무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다행히도 그 말 듣고 우선 진정하고 나서 빨리 작업해서 핫픽스 나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카야는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저는 제 코드가 처음으로 머지됐을 때의 그 순간을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입사했을 때도 정말 기뻤지만 제 코드가 사실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조금 수정하는 정도라서 정말 셀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몇 줄 안 되는 짧은 코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지가 되니까 내가 이 서비스에 정말 단 한 글자라도 단 한 줄이라도 기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친한 개발자 친구들한테 내 코드가 머지가 됐어, 내가 카카오의 개발자가 됐어 라고 자랑을 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네. 카카오의 개발자로 성장하면서 이전에 안 좋은 습관을 고치거나 새롭게 생긴 좋은 습관이 있나요? 전 좋은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앞에서 카야가 이제 가장 달라진 점으로 이제 남을 위한 코드를 짜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변수명을 지을 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A, B, 뭐 C, T 뭐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막 지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짓지 않고 이 변수가 어떠한 변수인지, 함수와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짓도록 노력하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카야는 뭐 나쁜 습관이나 아니면 좋은 습관 가진 게 있으실까요? 저는 좋은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디버깅과 로그 찍기입니다. 사실 코드의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보통 실행 결과를 프린트 아웃으로 찍어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A라는 케이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찍어서 틀렸어. 그럼 이 부분을 하나 추가하고, 그러면 또 B라는 케이스에서 그게 틀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고치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로그 찍는 습관 또한 같이 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카야는 앞으로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 사실 질문하는 게 조금 걱정이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하는 질문이
저희 파트에는 시니어 개발자분들이 많은데 내가 하는 질문이 너무 쉬운 질문 아닐까? 너무 당연한 걸 질문하는 건 아닐까? 라는 걱정에 정말 한 질문하는데도 수십 번을 생각하고 질문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사실 감동이었던 게 제가 여쭤보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나도 이걸 잘 모르는데 나도 이 부분 헷갈리는데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경험이나 실력이 쌓이게 되면 나의 모름을 인정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모름을 초심자 앞에서 인정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시니어 개발자가 된다면 나의 모름을 자연스럽게 인정할 줄 알고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그런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리츠는 혹시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개발자로 성장해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 파트원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파트장님께 몇 번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네, 파트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리치 단순하게 이제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우리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만약에 있다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파트원 분께서도 단순하게 이제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아이디에이션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하는 게 좋은 개발자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말에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단순하게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도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탐색을 하고 그거를 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리치 꼭 주도적인 개발자가 되시길 응원할게요. 저도 카야가 꼭 꾸준히 공부하는 그런 개발자가 되길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리치 카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